여러분, 김용민이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비굴한 윤석열. 그 카메라 켜지고 기자들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A4 열장으로 모두 발언을 했잖아요. 기습적인 모두 발언이었죠. 윤석열이가 똥 씹은 표정을 지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곧바로 비공개 대화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나름대로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틀 전 회담은 국정운영 책임자인 윤석열이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하고도 아무런 관념이 없음이 드러났죠. 실제로 제가 용산의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윤석열의 현재 상태는 마탱이가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와 쇄신의 뜻이 전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정을 방치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이 엄청난 5천만의 그런 일상과 미래를 짊어지는 사람이 말이죠. 지금 아무런 국정 수행에 대한 의지도 애정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죠? 예. 자, 김용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비공개 대화 자리,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마치고 이제 비공개 대화 자리에서 윤석열은 조용히 경청만 해도 중간은 갈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종 자기가 화제를 주도했는데 여러분, 전에 윤석열이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 조선일보 출신의 어떤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곧 잘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60분 중에 59분을 혼자 떠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85대 15로 85는 윤석열, 15는 이재명 대표. 그렇게 대화 분량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85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게다가 그 대화는 누가 항상 손짓을 하면서 내가 그 삼풍 백화점에서 이러면서요. 아시겠죠? 굳이 그걸 화면으로 안 보셔도 다 아실 거야. 혼자서 자기의 그 얄팍한 경험을 늘어놓으면서 지 혼자 떠들었다는 거죠. 지 혼자 떠들었다는 거예요. 비공개 자리 누가 함께 했나요? 말은 바로 하자님. 예, 저쪽에 정진석 그리고 이도운 대변인, 그렇죠. 이재명 대표 옆에는 진성준 의원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자, 술자리에서 떠드는 이야기. 아무것도 주워 담을 거 없는 헛소리만 남발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서. 예, 비공개 대화에서 긴밀한 대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민생과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뭔가 양보하고 또 야당과 국민에게 선물을 주고 전혀 없었다는 거, 전혀. 그냥 지 혼자 떠들어가지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현재 상태가 그러해요, 또.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목대로 비굴한 윤석열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만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더니 왜 그러면 못 만나게 했느냐. 진영 논리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은 나의 지지층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비굴한 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결정해서 안 만난 것처럼 해야지. 그래야 그 면이 서는 건데 사실 나는 좀 만나고도 싶었는데 아랫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말이야. 지지층이 막 떠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만난 거다. 이게 얼마나 비굴한 정말 웃음만 나지요.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누피두님 지지층이나 많으면 자 끝까지 남 탓이다라고 튜버바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니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신이 이재명과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동안 회담이 없었던 게 마땅히 있어야 할 여야 대화가 없었던 게 당신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안 만난 거잖아. 이 사실 아랫사람 탓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다 지 꼴리는 대로 했잖아. 대화를 해도 60분 중에 59분을 혼자 떠드는데 이것도 다 아랫사람 탓. 심지어 같은 진영 사람 탓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
윤석열을 지지하는 아스팔트 보수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을 얼마나 호구로 보는지를 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진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만났다. 야, 너희들 때문에 안 만난 거야. 여야 대화가 중단된 거야. 국정의 발목을 잡은 거야, 결과적으로.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말이야. 여전히 그냥 윤석열이가 뭐 자기 편인 것처럼, 야, 너희들을 그냥 껌딱지로 여기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자, 정말 야당 대표를 존중하는 게 윤석열 너의 본심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를 7개 사건 10개 혐의로 3개 재판받게 만드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집권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한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7개 사건 10개 혐의 3개 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재판이 3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혐의를 이 3개 재판에 나눠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날마다 거의 불려나가가지고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에도 개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야당 존중에 대해서는 1도 없고요. 특히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아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기질을 발휘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가 깔아놓은 판에서 들러리가 될 뻔했어요. 게다가 또 윤석열의 태도가 어떠할지 또 미리 다 내다봤던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이가 뭐 경청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야당에게 회담 성과로 어떤 선물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선물로 주게 되면 앞으로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투쟁하기 어려워져요. 지금 사실 총선 민의는 뭐 윤석열한테서 뭐 몇 푼의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아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윤석열이는 이제 더 이상 국정 운영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치든지 아니면은 윤석열에게서 주도권을 가져와서 사실상 의회가 국정 운영을 하라. 이런 게 총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깔아놓은 판에 이 대표가 들어가서 아무 생각도 대비도 없이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이용만 당할 뿐인 거예요. 제가 애초부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약 윤석열이 뭐라도 합의해주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여 투쟁을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 총선 민심을 대변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수구 부패 언론과 여당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대여 투쟁을 하면은 합의해줬고 대화해줬는데 저러고 있네, 국정 발목 잡기 하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럴 일이 없게 됐습니다. 다 윤석열 덕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처음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거는 또 여의도 쪽에 레이더를 돌려서 들은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용산 쪽에서 식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식사.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식사 자리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싫다. 차담으로 하자. 차담. 차만 놓고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식사였으면은 정말 먹다가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럼 만나는 데 의미를 둘 거예요. 윤석열이가 또 좀 많이 먹습니까?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뭔 말을 못해. 아무런 타협을 할 생각이 없었던 윤석열에게는 이 식사 자리가 사실 제일 좋은 구도예요. 그러나 윤석열 이런 식사 자리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만남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했던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판이 깔릴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의제 조율도 필요 없다. 그냥 만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제 조율 때문에 만날 사람 못 만났으면 윤석열과의 회동이 불발되면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용산 쪽에서 핑계대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대화를 회피했다. 이런 논리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 놓고는 수구 부패 언론은 윤석열을 옹호하기는 좀 면이 안 서니까 살짝 윤석열도 디스하면서 주로 이재명에게 저 야당은 강공밖에 모른다. 대화할 줄 모른다라면서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제 조율 다 필요 없다.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저기 촛불 시위 주도하시는 분들이 왜 만나냐, 저 새끼 타도시켜야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화를 먼저 제안했잖아요. 먼저 제안한 사람이 파토를 낸다는 거는 그건 참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공전을 거듭하다가 회담이 멈추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해놓고 일부러 파토 냈다는 이야기를 만들기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으로부터 저돌적으로 돌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나가려는 기자 붙잡고 A4 10장 분량의 15분간 발언, 네, 이것도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냥 덕담 오가고 그리고 곧바로 비공개로 돌릴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 참모들이 미리 대화를 했죠. 이거 아무래도 덕담 오가다가 바로 비공개로 가고, 비공개 가면은 이 대표 말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저 혼자 떠들 것이다 라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참모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두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들 나갈 때 잠깐 해놓고는 딱 꺼내서 그 10장 분량에 거의 국민의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예. 또 이럴 줄 알고 민주당은요, 사전에 대통령실에다가 처음에 만날 때 생중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생중계도 아니고 그냥 녹화 용도의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비공개로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그렇잖아요. 생중계를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중계를 요구했다는 점, 이 점 정말 대단한 기지였고요. 대단한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덕담만 하다가 비공개로 가고, 그것도 녹화되는 가운데서, 생중계가 아닌 녹화되는 가운데서 비공개로 가고, 결국 85대 15의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면 도대체 뭘 했냐? 윤석열이 만든 자리에서 들러리나 섰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게다가 비공개 대화에서 나눈 것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을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덕담만 하다가 비공개로 가고 결국 85대 15의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유리한 발언을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하면 아마 용산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갔을 거예요. 예? 결국 이번 회담으로 이재명 대표 혼자 그냥 손해를 입는 거죠. 윤석열이는 난 그래도 만나줬다 이렇게 광파할 것이고요. 예, 이걸 다 알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었다. 윤석열의 썩은 얼굴까지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회담으로 확실히 덕본 것은 이재명 대표다. 그들의 전략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준비해서 그들의 불통을 부각시켰다. 자, 이런 야당이라면 여러분 22대 국회에서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데 말이죠. 네. 또 게다가 술통에 빠진 윤석열 상대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 중심의 변신한 민주당 기대를 걸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만남을 두고 싱크빅 초이님, 참 여러 가지로 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인데 싱크빅 초이님이 이번 만남은 최후 통첩일 뿐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한테 좋은 말로 총선 민의를 얘기했는데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 정말 바보 된다. 그리고 결국 타도당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싱크빅 초이님은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이 작년 9월이었죠. 그 구속 기로에서 이재명 대표를 살려서 돌려보냈는데 그때 이미 이 정부는 버림을 받았고 다음 선택은 이재명뿐이라는 것을 기득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네요. 예, 굉장히 저로서는 신중하게 말할 내용인데 과감하게 아주 당당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포인트 타라님, 제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뭐 행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이런 야당 대표라면, 이런 독재를 견제하는 그런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입니다.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입니다. 네. 글자 나왔네요. 예, 그래요. 글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수다맨들의, 김부았다님 나오시나요? 김부았다가 참 방송을 잘하지요. 예. 정말 수다맨의 좌장인 이동영 작가가 없는데도, 그 수다맨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김부았다라는 신인 유튜브 진행자 때문인 것 같아요. 김부았다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김부았답니까? 예, 김부았다가 누구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김부았다가 누군지. 오늘 올라오나요?